여러분, 1994년 일본의 후쿠시마현에 당시 치과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23살의 마스야마 히토미라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사건의 그날은요, 1994년 2월 19일로 이 히토미는 한동안 다니던 치과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일을 하는 날이었어요. 1994년 2월 19일. 이 히토미는요, 치과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오후 1시 10분경에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에 마스야마 히토미는 자기의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모습이 이 히토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 히토미 여성은요, 결론적으로 1997년 2월 19일 실종이 되셨습니다. 2월 19일 실종되셨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실종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에 이 히토미 여성은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셨어요. 그녀가 사라진 2월 19일은요, 결혼식을 약 3주 정도밖에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경찰들은요, 이 수사를 시작하고 처음에 이거 뭔가 이 신부가 막상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냥 결혼하기 깝깝해져서 그냥 여자가 결혼하기 깝깝해져서 그냥 가출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찰들은 그냥 단순한 가출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 마지막 목격자인 이 직장 동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히토미는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일을 하면서도 약 3주 남은 그 결혼식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던 애였는데, 그리고 사라진 그날 역시도 전혀 히토미한테는 뭐 우울하다거나 이상한 기색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절대 가출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직장 동료들은 하나같이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가출을 할 만한 애가 그렇게 마지막 날 와가지고 나 드디어 결혼한다고 자랑을 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전혀 우울하거나 이상한 기색도 없었는데 가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히토미 여성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녀가 사라지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러 경찰들은 이 히토미 여성의 실종 당시 타고 나간 걸로 추정되는 승용차 한 대를 당시의 치과 직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인근 공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치과에서 500m 떨어진 정도의 거리에서 옆에 히토미의 차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차 안에는요, 히토미가 직장 동료들한테 마지막으로 받았던 꽃다발, 옆에 보시면 꽃다발, 뭐 돈, 지갑, 가방, 결혼 반지까지 모든 게 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의 모습 역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뭔가 저항을 한 흔적이라든지 어질러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옆에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당시에는 날씨가 2월달로 추웠어요. 그런데 이런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 안에 이 히토미는 겉옷까지 벗어서 놓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히토미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추운 날에도 겉옷을 벗고 차 안에서 뭐 내렸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찰들은요, 이 차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기 때문에 뭔가 교통사고로 인한 거라든지 뭐 사고로 인해서 이 히토미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은
강도가 이 차 안으로 침입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간혹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심코 차에 올라탔는데 차 뒷좌석에 침입자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앉으면서 뭐 흉기로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이 히토미의 차 안에 몰래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이 히토미에게 뭔가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아까 말했지만 차 안에는 저항의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현금이나, 강도라고 하기에는 현금이나 결혼 반지까지도 그대로 있었어요. 이 말은 강도 사건 역시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추운 2월 달에 이 아우터도 벗어놓은 채로 결혼 반지와 가방, 돈까지 다 차 안에 내비둔 채로 이 히토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 혼란에만 휩싸여 갔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던 도중에 경찰들은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히토미 친동생의 증언에 따르면요, 히토미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히토미는 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집으로 띠링띠링 전화가 와요. 그러면 동생이 딱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상대편이. 그러다가 툭 끊어버립니다. 뭐야? 왜 걸어놓고 말을 안 해? 그런데요,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히토미가 딱 받게 되면은 이 히토미의 표정이 심각해질 만큼 통화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내가 받으면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언니가 받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언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당시 동생의 말뿐만이 아니라요, 당시 이제 발견됐던 히토미의 차에서도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차 외부에 누군가가 뭐 바보라든지 이런 욕을 써놓은 게 또 발견이 됐어요. 히토미의 차 외부에다가 이렇게 막 긁어놓은 거예요. 막 욕 써놓고. 그런데 더욱더 의심스러운 거는요, 실종 당일, 아까 말했지만 실종 당일은 히토미가 치과로 마지막 출근을 했던 날입니다. 근데 그날요, 히토미의 직장으로 한 젊은 여자가 히토미를 찾는 전화를 했었다고 해요. 치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무슨 치과입니다. 저 혹시 히토미 있나요? 네,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히토미 씨 전화 왔어. 근데 그 여자가 젊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전화를 받은 히토미가 그 여자와 만날 약속을 잡는 듯하게 보였다고 직장 동료가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몇 시에 어디서 봐요? 라고 약속을 잡는 듯 했다. 젊은 여자가 실종 당일 치과의사로 전화해서 히토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히토미는 그 전화를 받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히토미는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났을 때 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건 당시에 이 히토미의 일기장에 적힌 한 문구였습니다. 이 일기장에는요, 1월 25일 그녀한테 전화가 왔다. 준지한테 여자가 있었다니 라고 적힌 일기장 문구였어요. 여기서 준지라는 사람은 히토미의 결혼 상대 남자친구였습니다. 3주 뒤에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지한테 여자가 있었다니. 약간 이 문구가 내 남편이 될 사람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니,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준지가 바람을 폈다니 뭐 이런 것 같아요. 실종 한 달 전 25일 날은요, 이 결혼 약혼자였던 준지가 히토미 이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와 히토미 몰래 만남을 지속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 히토미에게 불쾌한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일기장도 있었어요. 준지가 전 여자친구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니. 전 여자친구한테 또 불쾌한 전화가 왔다. 요런. 당시에 이 일기장의 내용을 발견한 이 경찰들은요, 딱 걸렸어. 이것들 딱 수상해. 그래가지고 바로 히토미의 결혼 약혼자였던 준지, 그리고 준지의 전 여자친구,
이 두 사람을 강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진행했어요. 아, 니네 둘이서 짜고 뭘 했구만, 히토미한테. 그런데 이 약혼자인 준지는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니, 저는 히토미 실종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히토미 몰래, 아, 그래요, 내가 내 아내 될 사람 히토미 몰래 전 여자친구 그래 몇 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히토미였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히토미가 실종됐을 당시에 저는 오사카에서 출장 중이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확인해본 결과 정말 준지는 히토미 실종 당일 오사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또한 아, 그래요. 내가 조금 짜증나가지고 히토미 집으로 몇 번 전화를 한 건 맞아요. 아, 그런데 나 실종 당일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여자친구 또한 그 알리바이가 입증이 됐어요. 실종됐을 당일에 뭐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그런 자기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버린 거죠. 이 두 사람 다. 그렇다면은 실종 당일날 이 히토미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았던 그 젊은 여자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던 걸까요? 이 사건이 있고 수사에 진전이 없었어요. 계속 경찰들이 못 잡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증거도 뭐가 딱히 없고 나온 실마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히토미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돼요. 그리고 당시 통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모시모시, はい、お姉ちゃんだよ。え、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밑에가 해석이에요. 같이 들어주세요. 買います山ね。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え、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여러분, 買います山ね。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え、お姉ちゃん。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요, 나 히토미야, 내가 히토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그 전화를 받은 동생은 우리 언니 히토미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언니야 라고 했는데 동생은 언니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찰들은 이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이 히토미의 실종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녹음된 통화 내용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분석 결과 이 전화를 걸어온 발신자는 후쿠시마 현지의 억양이 강한 50대 여자라는 거, 그리고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다라는 거 이외에는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50대 여자의 목소리. 여러분, 이 히토미는 2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1년이 지났다고 해도 1년 지나서 20대였던 여성이 갑자기 50대로 훌쩍 뛰어넘진 않죠. 당시에 이렇게 전화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는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들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일본의 범죄 프로그램 같은 곳에 방금 들려드렸던 녹취 파일과 그리고 히토미 실종 사건에 대한 모든 걸 다 공개했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건 좀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서로 얘기를 하고 그걸 언론에다가도 다 같이 공개를 해버린 거죠. 전화를 건 50대 여성이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토미가 실종되고 1년 후 본인이 히토미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왔던 이 50대 여성, 이 50대 여성은 누구인 걸까요? 왜 자기가 히토미라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경찰들의 수사와 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결혼을 3주 앞두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예비 신부의 실종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이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좀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약간 본인들의 추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로는요, 약혼자 준지의 전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야쿠자의 딸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 여자친구가 자기 야쿠자들을 이용해서 히토미를 납치하고 살해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로는 이 약혼남 준지가 이제 경찰들이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둘이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알리바이도 만든 거 아니냐, 둘이서 짜고 히토미를 어떻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밝혀지지 않은 루머일 뿐이에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경찰들도 이렇게 추리를 했지만 증거가 없었거든요. 입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히토미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사건 그날 누구를 만나러 갔던 걸까요? 그렇다면 실종되고 1년 후에 자기가 히토미라고 전화를 걸어온 이 50대 여자는 또 누구인 걸까요?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50대가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테리로는 이 히토미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